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더란바 이용환입니다. 홍상수 영화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홍상수 감독 아내와 김민희의 어머니가 서로 주고받은 SNS 대화 메시지가 공개가 돼서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홍 감독의 아내는 딸을 끔찍하게 아끼던 남편이 돌연 딸에게 더 이상 유학비를 대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사실도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요. 홍상수 감독은 당시 아내에게 김민희에게 광고 제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그녀의 경제적 손실을 좀 메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캐더란바에서는요, 이 홍상수 감독에 대한 사건과 더불어서 그동안 심심치 않게 불거져 왔던 연예계의 대표적인 불륜 스캔들이라고 해야겠죠? 불륜 스캔들을 제가 그 사례를 좀 집중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홍 기자님, 먼저 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이 부적절한 관계 논란이 여전히 지금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두 사람이 영화를 같이 찍다가 일단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인데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촬영을 지난해 2월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그 뒤에 가까워져서 지금 1년 정도 열애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당시에요, 그 홍상수 영화 감독과 홍상수 감독과 김미희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영화를 이제 그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거 먼저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촬영 전에 한 두세 번 봤고, 촬영하면서 이제 더 많은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보게 되면서 더 많은 것도 느꼈고,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죠.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아했고, 이렇게 같이 재밌게 작업한 거 너무 기분 좋았고요. 영화 보고 나서는 정말 감사드렸고.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제 어제 사실 알려지게 됐지만, 네. 평론가님, 사실 근데 이게 뭐 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요? 알만한 분들은 또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었다면서요?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체가 어떤 예. 판타지를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 리얼리티의 바탕을 둔, 우리 일상적 사실들의 바탕을 둔 굉장히 어떤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진짜 현실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이제 홍상수 감독의 매력인데요. 예.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볼 때 저는 사실 이 스캔들 나기 전에 영화를 보면서 예. 홍 감독이 저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 근데 홍 감독의 영화 중에서 물론 이제 여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감독의 카메라를 통해서 감독의 사랑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좀 많이 보신 분들, 예.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감독이 저 배우를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금방 그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김민희 씨를 바라보는 이 카메라가 굉장히 사랑스러웠고 예. 또 갑자기 이렇게 줌인 들어가면서 클로즈업을 만드는 예.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도 그런 장면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더구나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정재영 씨가 이른바 홍 감독의 페르소나로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감독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영화 속에서 김민희 씨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얘기 자체가 마치 홍상수 감독 자신의 얘기처럼 정말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어. 너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예. 이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그 스캔들 터지기 전에도 저 정말 감독이 감독과 배우의 관계를 넘어서서 네네. 한 인간으로서 또 여자로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사실 지난해 9월 30일 날 홍 감독이 문자를 받고 예. 집을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다고 한 그래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연말쯤부터는 영화판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고요. 특히나 이제 올 초부터는 뭐 알겠습니다. 그 가까운 분들은 다 아셨고 결정적으로는 칸느 영화제 갔을 때 타인의 시선을 전혀 홍 의식하지 감독이랑 않고 같이 갔죠? 예. 예. 왜냐면 이제 홍상수 감독은 칸느에 초청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김민희 씨가 아가씨란 영화로 이제 가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김민희를 주인공으로 다시 칸느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하나 찍겠다. 네네. 그래서 정재영 씨와 이자벨 유페르를 캐스팅해가지고 김민희 씨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영화를 찍어도 감독과 배우 관계인데 알겠습니다. 칸느에서는 아주 사적인 친밀함을 예. 많은 기자들 앞에 노출시켰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이 평론가님은 애초에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좀 느낌이 있었다라는 약간 역시 전문가다운 그 분석이셨는데,
뭐 홍 기자님도 뭐 다 이게 미리 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기자님도. 맞습니다. 예. 지난해 가을부터는 이제 지인들이 알았을 거고요. 이제 기자들 사이에도 사실 지난해 연말 12월 정도부터 좀 그랬군요.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왜 기자들은 미리 쓰지 않았냐? 왜 많은 그동안 분들이 조용했을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기자가 특종 앞에서 분명히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결국은 무엇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거냐면 이 보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사람 혹은 피해를 입을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네. 상처라는 것은 이 부인과 딸 이런 가족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알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미 그때는 가족들이 다 알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든 결국은 그들 가족 내에서의 해결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예. 또 피해라는 측면에서는 영화 아가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민희 씨가 아가씨라는 영화의 주연이었고 예. 워낙에 영화 잘 나왔다 소문이 돌면서 칸에도 갈 것이다. 또 국내 요번에 흥행도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영화라는 게 단순히 감독 몇몇 배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어떤 그런 영화나 배우, 감독들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에서 주저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또 새롭게 좀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지금 고 변호사님 이렇다는 네. 거 아니에요? 이제 홍상수 감독이 홍 감독의 부인한테요. 그동안 이제 홍 감독이 딸의 유학비를 대주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유학비를 이제 못 주겠다, 대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데, 김민희가 요즘에 광고 제의가 안 들어와서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김민희한테 돈을 대줘야 돼. 내 딸 유학비는 대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너무 이거는 들으면서 저도 씁쓸하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사실 이 사건 터지고 물론 사랑이야 당사자끼리 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받으면서 사랑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딸을 굉장히 사랑했었고 결혼한 동안에도 딸을 워낙 이뻐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유학 중이었는데 심지어는 해외 유학에서 생활비만 넣으면 바로 귀국해야 되거든요. 네네. 정말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돈이 없이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그것도 이유가 김민희 씨의 모델 광고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것을 어느 국민이 거의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이런 화법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 홍 기자님이 김민희 씨가요. 그동안 보니까 이수혁 그리고 조인성, 이정재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남성들을 만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수혁은 20대, 조인성 30대, 이정재 40대. 요번에 홍 감독 50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재 씨를 사귈 때는 이정재 씨가 40대가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보통 여성들도 그 정도 되면 서너 명 연애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네. 연예인이다 보니까 또 이 김민희 씨가 평상시에 이렇게 대외 관계가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상대가 다 우리가 아는 이름을 대는 아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그녀의 연애사를 애인들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옆에 좀 큰 하나 판넬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홍상수 감독의 아내와 지금 이제 김민희의 어머니 간의 이제 SNS 대화 내용이 한 여성지 우먼센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상수 씨의 아내가 이 김민희의 어머니에게 아니 따님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 괴로워요.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김민희 어머니가 바람난 남편의 아내가 더 아플까요? 아니면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딸의 엄마가 더 아플까요? 이렇게 보내요. 홍상수 씨 아내가 남편 도둑 맞은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시는군요. 누가 더 힘들지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김민희 어머니 저는 지금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홍상수 아내. 따님은 행복한 가정을 바탕나게 한 불륜녀라고요. 김민희 어머니. 곱게 키운 딸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홍상수 아내. 지금 저에게 따님을 얼마나 곱게 키웠는지 얘기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민희 어머니. 당신도 딸 키우는 엄마잖아요. 홍상수 아내. 딸 잘못 키워 한 가정을 이렇게 고통에 이르게 한 죄로 제게 100번, 1000번 사과하셔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김민희 어머니가 답하길 감독님도 뭔가를 깨달으면 빨리 돌아가시겠죠. 라고 이 대화를 주고받은 SNS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평론가님. 예. 어떻습니까? 사실 논란이 커요. 이런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네. 상황이 파국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고요.
사실 그 한 입을 덮고 오랫동안 같이 산 이 부부간에서 네. 헤어질 때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홍 감독은 이혼을 원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얘기하기로는 그 홍 감독의 아내는 절대 이혼 생각하지 없다. 예.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어떤 경위로 저 문자가 공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저 문자가 과연 사실 그대로인지도 저는 확실하게 등담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그 사적인 폭로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차피 이런 일이 터지면은 서로 그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 그 1948년에 잉그리드 버그만이 이탈리아의 그 무방비 도시라는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그 휴신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에게 반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두 사람 다 유부남이었는데 같이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이탈리아와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스캔들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당사자 앞에서 사랑이 가장 소중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입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처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홍상수 감독 건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그동안 보면 연예계에는요. 정말 잊을만 하면 뭔가 이 불륜 스캔들이 불거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저희가 그동안 어떤 연예계에 정말 대표적인 이 불륜 스캔들이 있었는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지된 사랑, 연예계 불륜 스캔들 흥망성쇠. 첫 번째 케이스. 이 하트가 등장해 있죠. 자, 정윤이, 조규영이 결국 이제 결혼을 했어요. 두 분이. 그런데 홍 기자님, 이건 70년대 최고의 스타 정윤희 씨 얘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저 사건이 1984년에 벌어졌어요. 84년에. 네, 근데 그때가 언제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82년에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정윤 씨가 말하자면 정말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또 정윤 씨의 숙소에서 그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놀랐던 사건이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간통죄로 고소가 되고 그래서 구속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말하자면 이 조규영 회장이 부인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되면서 거액의 그 합의금을 줍니다. 위자료를 줍니다. 부인에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석방이 되고 소가 취하되죠. 네, 소가 취하되고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또 잘 살고 있죠. 현재까지도?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조규영 회장의 중앙산업개발이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압구정동 살고 있던 현대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다. 이런 소문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 스캔들 터졌을 때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의 사진 하나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어요? 경찰서 유치상에 이제 말하자면 체포돼가지고 경찰서 조서를 받는 이 사진인데요. 그 조규영 회장의 손이 정윤희 씨 허벅지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심코 이렇게 서로 평상시 하던 그런 친밀한 그런 사진인데 그 사진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증명해 보여줬거든요. 그렇군요. 다음날 아침에 그 스캔들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보다도 친근하게 허벅지에 손을 얹은 그 사진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윤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계 은퇴 이후에도 이제 수많은 이제 러브콜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까지도 좀처럼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어요. 충무로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그러니까요. 정윤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미인들을 영화를 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촬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배우를 찍다 보면은 참 예쁘다는 경우가 있었지만 정윤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100년에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 그런 미인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우선 살결 자체가 굉장히 소위 흔히 말하는 백옥처럼 하얗고 정말로 실물을 보면 정말로 예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아직까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성형이 일반화된 시절이 아니었고 전혀 얼굴에 손을 대지 않은 자연미인, 순수미인이었는데요. 더구나 이 스캔들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연속 2번 받으면서 정말로 가장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인기 최정점에서 스캔들이 터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활동이 사그러들었죠.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정윤희 씨의 이 스캔들 사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아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윤희 씨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사건이죠.
김영애 씨와 이종옥이라는 이 이제 스캔들도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사건인데 김영애 씨는 당시 이제 미혼이었고요. 이 이종옥 씨라는 분은 이른바 이제 악기 같은 거를 연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종옥 씨 부인한테 이제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고 변호사님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5년 6월경입니다. 이제 75년 6월경에 김영애 씨가 아까 말한 밴드마스터 이종옥의 부인으로부터 이제 간통 간통죄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구속까지 되셨었는데 구속까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대부분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더 특이한 거는 나는 탤런트 그만두더라도 헤어질 수 없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김영애 씨가 오히려 막 당당한 모습을 네, 보였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보기랑 다르게 오. 굉장히 당당했고 뭐 실제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네. 김영옥 씨가 당시 최전성기 때입니다. 네. 정말로 인기, 물론 지금도 연기 잘하시고 많은 팬들이 사랑을 하지만 김영애 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최고 탑 클래스의 여배우라고 한다면 재벌 회장이라든가 재미교포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근데 더구나 결혼도 아니고 간통이 난 상대가 누구냐? 그냥 무명의 밴드 마스터였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저 톱 여배우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하고 더구나 그것도 유부남하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는데 뭐 사실 사랑은 위대한 거죠. 예.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홍 기자님 이 두 사람은 네. 27년 동안 어쨌든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쵸? 1979년에 결혼해서 2000년에 이혼했으니까 2000년에 네, 이혼했죠. 31년, 30년 정도 살았고요. 그때 제가 원로 선배님한테 들은 걸로는 이종옥 그 단장이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이 색소폰 연주도 멋있게 불고 예. 굉장히 좀 남자로서 로맨티스트, 여자의 마음을 좀 훔치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김영애 씨 관련된 내용 저희가 또 살펴봤고요. 세 번째 어떤 또 스캔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최무령, 김지미. 결국 이제 이 두 사람도 결혼을 했는데 글쎄요, 뭐 평론가님 이건 뭐 정말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연예계의 스캔들 사건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혼도 그렇고 또 헤어지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최고의 스캔들이었는데요. 네. 최무령 씨가 이제 첫 부인이 그 강효실 씨죠. 그러니까 지금 최민수 씨의 그 어머니인데 그 어렸을 때 이제 김지미 씨하고 만나서 사실 영화를 찍다 보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배우들이 그 가짜로 연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정말 적어도 영화를 찍는 한은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로맨스, 뭐 멜로 영화일 경우에 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찍다 보면은 정말 찍는 도중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가 한국이나 헐리우드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배우의 숙명적인 뭐 정말 태생적인 어떤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결국 이 두 분도 이제 영화를 찍다가 그렇게 사랑에 불타올랐고 그게 영화를 끝나고 난 뒤에도 이어졌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저는 특이했던 게 홍 기자님, 그러니까 최무룡 씨와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남을 가졌던 김지미 씨가 뭔가 이제 그 위자료를 말이죠. 네. 그 최무룡 씨의 부인에게 줘야 될 위자료를 최무룡 씨가 준 게 아니라 김지미 씨가 위자료를 줬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에 뭐 최무룡 씨도 대단한 인기가 있었지만 예. 김지미 씨가 정말 그 수입이 많았고 재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1984년에 정윤희 씨가 1억, 당시로서도 이것도 큰 돈인데 이때 당시에 김지미 씨가 본인의 집까지 팔아서 현금 300만 원, 요즘으로 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오, 그 그래요? 위자료를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 간통, 연예인 중에 간통으로 구속된 첫 사례거든요. 예. 근데 그 간통도 해결이 됐는데 결국은 또 돈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돈으로요? 7년을 살고 헤어지게 되는데 최무룡 씨가 이제 김지미 씨랑 그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좀 배우에만 전념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영화 제작에 손을 댑니다. 아. 그러면서 그게 망하고 하면서 그 돈이 고스란히 예. 김지미 씨에게 돌아오는데 김지미 씨가 정말 뭐 10편 이 정도가 아니라 한 30편 막 겹치기 출연을 하면서도 오. 했는데도 다 안 감당이 됐다고 안 해요. 되는 근데 거예요? 최무룡 씨가
우리는 사랑해서 헤어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놔준다. 그러니까 음. 나의 빚으로 인해 이 여인이 너무 고통받는다. 음. 이런 또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헤어졌죠. 그렇죠.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최무령 씨와 김지미 씨가 헤어질 때 최무령 씨가 한 얘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까지도 이제 유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륜이 유행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김지미 씨는 나중에 뭐 나훈아 씨나 등등해서 또 뭐 여러 번 좀 재혼을 또 좀 했었죠? 네 번의 네 번의 결혼을 재혼? 네, 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한 사람과의 마침표는 다 어떤 열매는 결혼으로 맺는 분인 것 같아요. 김지미 네. 씨도 음. 워낙에 솔직하고 호탕하고 이런 분이어서요. 네. 네, 근데 이 최무령 씨가 작고 했을 때 음. 그 현재 이제 같이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미 씨가 장례식장에서 마치 그 자리를 상주처럼 지켰다면서요. 네, 다 손님 맞이하고 근데 또 어. 그 같이 살던 분도 좋은 마음으로 네. 함께 이렇게 손님 맞이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 모습인가 보죠? 그때 그 장례식장에 네, 네, 맞습니다. 자리를 그러니까 지키던. 어떻게 예. 보면은 이제 찾아갔던 사람들도 최무룡 씨의 부인격으로 만났다기보다는 네. 같은 영화인으로서 마치 친구의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그런 걸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대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연예계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 불륜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찌됐건 뭐, 불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결국 어떤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결국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죠. 자, 첫 번째. 가수 태진아 얘기입니다. 태진아와 H건설 사장의 부인과의 관계인데 결국 태진아 씨가 뭐 간통 혐의로 평론가님 결국 구속이 되고 그때 활동을 정지하면서 태진아 씨가 미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이제 태진아 씨는 신인 가수였고요. 그렇죠. 신인 가수로서 이제 이름 좀 알리고 유명해지려고 하던 그런 하던 찰나에 상당히 나이가 많은 예. 연상의 그 기업 회장 부인하고 태진아 씨랑 26살 차이가 예, 나요. 스캔들이 나가지고 이제 결국 이게 더 이상 한국 땅에 발을 못 붙이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이민을 가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뭐 또 뭐 금품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당시에 예. 이제 태진아 씨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상경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촌에 있는 이제 어떤 그 주점에서 청소도 해주고 노래도 이렇게 약간 순번 빌 때 하고 하는 어떤 신인 가수, 예. 아직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가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 건설사 사장의 부인이 지인들과 놀러 왔다가 이제 맺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전의 불륜 스캔들하고 조금 다른 게 네. 한 번 만날 때마다 당시 돈으로 이때가 74년에 일이 있었고 구속된 건 75년 1월인데요. 네. 74년에 한 번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뭐 큰 액수를 예. 네, 주었던 것이죠. 예, 뭐 태진아 씨, 뭐 어찌됐건 지금은 또 왕성한 또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가수죠. 태진아 씨 사건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네, 배우 황수정 씨 얘기입니다. 배우 황수정 씨가 당시에 유부남이었던 강모 씨와의 이제 관계가 좀 드러나면서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황수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이후에 좀처럼 지금 제기를 못하고 있어요. 네. 예. 일단 단순한 뭐 간통 불륜 이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는 그 필로폰 투약이라는 맞아요, 필로폰. 필로폰 투약과 이제 그 어떤 성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음. 아주 추악한 섹스 스캔들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황수정 씨의 그 예진아 씨의 단아하고 고운 이미지가 배우들은 사실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네. 그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추락했기 때문에 네. 재기하기가 훨씬 힘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수정 씨랑 당시에 그 유부남이었던 강모 씨랑 같이 이제 필로폰 투약을 한 그렇습니다. 걸로 당시에 이제 구속이 됐던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그때 논란이 굉장히 컸었어요. 아, 정말 충격이.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이제 허준의 예진아 씨 해가지고 너무나 참하고 단아하고 단아한 대한민국 모두가 정말 이렇게 손댈 수 없는 듯한 여성의 이미지였는데 사실 이제 필로폰을 뭐 같이 투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필로폰을 하면서 성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뭐 수위 입은 모습도 굉장히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도 복귀가 어려웠고요. 네. 사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돼지 체음제인 줄 알고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예진아 씨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깼기 때문에 대중들의 뇌리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각인이 됐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뒤에 드라마나 영화, 네. 뭐 독립영화도 찍고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게 대중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각인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기가 네. 여전히 요원하고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좀처럼 모습을
볼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황수정 씨 좀 사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박철, 옥소리 씨 얘기인데요. 박철, 옥소리 부부 결국 이제 뭐 이혼을 했고 옥소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재기가 불투명한데 당시에 평론가님 뭐 옥소리 씨 같은 경우는 박철 씨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뭐 2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뭐 등등 굉장히 소문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그 네. 파페라 가수인 파페라. 박철 씨의 후배 예. 남자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탈리안 그 특급 호텔 그 셰프. 셰프죠. 예. 예, 이탈리안 그 요리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박철 씨는 다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옥소리 씨는 그 파페라 가수, 그러니까 박철 씨 후배하고 만난 건 사실이지만 예. 그 특급 호텔 셰프하고는 만난 적이 없다. 예.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부인을 했었는데요. 예. 결국 나중에 그 셰프하고 결혼해서 지금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네. 이 박철 옥소리 사건에서 옥소리 씨가 재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남성유죄 가부장제 사회의 어떤 뿌리 깊은 그런 시각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어떻게 남자를 정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남편을 놔두고 2명의 남자와 또 그 이외에도 어떤 더 많은 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람을 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많은 남성들의 따가운 시선. 예. 반면에 여자들은 옥소리 씨가 그때 법정에서 한 얘기가 결혼 생활 11년 동안에 예. 부부관계가 10여 번밖에 되지 않았다. 네. 아마 그 여성들이라면 이해를 할 것이다.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또 2번이라고 번복했어요. 하여튼 그 예. 숫자 2번, 10번 이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부부관계가 적었고 안 이것이 좋았다. 어떤 그 본능적인 욕구불만 그리고 예.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필연적 말하자면 원인 제공이 남자에게 있었다. 박철 씨한테 이런 있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 공감하는 여성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여성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겠느냐. 예. 그래서 사실 그 장외에서 많은 토론거리를 남겨줬던 그런 사건인데요. 예, 예. 옥소리 씨의 제기가 불투명한 것은 여전히 그런 남성 위주의 어떤 시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네. 대중들이 그런 옥소리 씨의 처신을 네. 용서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리고 두 분 있던 폭로전도 굉장히 대중에게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 자체가 진흙탕 바닥 싸움이거든요. 그럼 옥소리 씨도 이제 본인이 이런 혐의를 받았으니까 박철 씨에 대해서 안마 시술소를 뭐 신혼부터 돌아다녀가지고 100명 이상의 여성과 뭐 관계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서로 폭로를 했고 네. 이런 뭐 진흙탕 바닥 싸움의 이미지 때문에 아마 복귀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 기자님 당시 이거 열심히 취재하셨던 사건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옥소리, 간통, 이 신문의 일면부터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예. 또 기자회견을 갔는데, 아니, 이 사람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본인이 밝힌 거죠. 나는 이 남편의 후배인 파페라 가수와는,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이 보기엔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게 예. 아마 우리 사회에서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되게 생경했던 느낌이었고, 예. 그리고 또 그 이듬해 2007년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2008년에 또 이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내지 않습니까? 네, 재판소에. 예.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부결이 되긴 했지만 그때 이 옥소리 씨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이미 파탄나 있는데 네. 간통죄가 있다는 것은 가정의 회복이나 부부의 어떤 신뢰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다만 상대의 배우자의 어떤 복수를 위한 장치로 쓰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대중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홍상수 감독 사건부터 저희가 이 연예계의 정말 아주 대표적인 불륜 스캔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세 분과 함께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사적인 친밀함을 예. 많은 기자들 앞에 노출시켰다는 거죠. 그렇고요. 아까 이 평론가님은 애초에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좀 느낌이 있었다라는 약간 역시 전문가다운 그 분석이셨는데 뭐 홍 기자님도 뭐 다 이게 미리 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지난해 가을부터는 이제 지인들이 알았을 거고요. 이제 기자들 사이에도 사실 지난해 연말 12월 정도부터 좀 그랬군요.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왜 기자들은 미리 쓰지 않았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조용했을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기자가 특종 앞에서 분명히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결국은 무엇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거냐면 이 보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사람 혹은 피해를 입을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네. 상처라는 것은 이 부인과 딸 이런 가족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알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미 그때는 가족들이 다 알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든 결국은 그들 가족 내에서의 해결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예. 또 피해라는 측면에서는 영화 아가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김민희 씨가 아가씨라는 영화의 주연이었고 예. 워낙에 영화 잘 나왔다 소문이 돌면서 칸에도 갈 것이다. 또 국내 요번에 흥행도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영화라는 게 단순히 감독 몇몇 배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어떤 그런 영화나 배우, 감독들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에서 주저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오늘 좀 또 새롭게 좀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지금 고 변호사님 이렇다는 네. 거 아니에요? 이제 홍상수 감독이 그 홍 감독의 부인한테요. 그동안 이제 홍 감독이 딸의 유학비를 대주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유학비를 이제 못 주겠다, 대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데, 아, 김민희가 요즘에 그 광고 제의가 안 들어와서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김민희한테 돈을 대줘야 돼. 내 딸 유학비는 대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너무 이거는 들으면서 저도 씁쓸하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사실 이 사건 터지고 물론 사랑이야 당사자끼리 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받으면서 사랑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딸을 굉장히 사랑했었고 결혼한 동안에도 딸을 워낙 이뻐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유학 중이었는데 심지어는 해외 유학에서 생활비만 넣으면 바로 귀국해야 되거든요. 네네. 정말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돈이 없이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그것도 이유가 김민희 씨의 모델 광고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것을 어느 국민이 거의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이런 화법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 홍 기자님이 김민희 씨가요. 그동안 보니까 뭐 이수혁, 그리고 조인성, 이정재,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그 남성들을 만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수혁은 20대, 조인성 30대, 이정재 40대, 요번에 홍 감독 50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재 씨를 사귈 때는 이정재 씨가 40대가 아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보통 여성들도 그 정도 되면 서너 명 연애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보통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네. 연예인이다 보니까 또 이 김민희 씨가 평상시에 이렇게 대외 관계가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상대가 다 우리가 아는 이름을 대는 아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그녀의 연애사를 그 애인들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옆에 좀 큰 하나 이제 판넬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홍상수 감독의 아내와 지금 이제 김민희의 어머니 간의 이제 그 SNS 대화 내용이 한 이제 여성지 우먼센스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상수 씨의 아내가 이 김민희의 어머니에게 아니 따님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 괴로워요.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김민희 어머니가 바람난 남편의 아내가 더 아플까요? 아니면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딸의 엄마가 더 아플까요? 이렇게 보내요. 홍상수 씨 아내가 남편 도둑 맞은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시는군요. 누가 더 힘들지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김민희 어머니 저는 지금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홍상수 아내. 따님은 행복한 가정을 바탕나게 한 불륜녀라고요. 김민희 어머니, 곱게 키운 딸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홍상수 아내, 지금 저에게 따님을 얼마나 곱게 키웠는지 얘기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민희 어머니, 당신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더란바 이용원입니다. 홍상수 영화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홍상수 감독 아내와 김민희의 어머니가 서로 주고받은 SNS 대화 메시지가 공개가 돼서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홍 감독의 아내는 딸을 끔찍하게 아끼던 남편이 돌연 딸에게 더 이상 유학비를 대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사실도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요. 홍상수 감독은 당시 아내에게 김민희에게 광고 제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그녀의 경제적 손실을 좀 메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캐도남마에서는요 이 홍상수 감독에 대한 사건과 더불어서 그동안 심심치 않게 불거져 왔던 연예계의 대표적인 불륜 스캔들이라고 해야겠죠? 불륜 스캔들을 저희가 그 사례를 좀 집중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홍 기자님, 먼저 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이 부적절한 관계 논란이 여전히 지금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두 사람이 영화를 같이 찍다가 일단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인데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촬영을 지난해 2월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그 뒤에 가까워져서 지금 1년 정도 열애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당시에요. 그 홍상수 감독과 김미희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영화를 이제 그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거 먼저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촬영 전에 한 두세 번 봤고 촬영하면서 이제 더 많은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보게 되면서 더 많은 것도 느꼈고 안 되는 데 있으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죠.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아했고 이렇게 같이 재밌게 작업한 거 너무 기분 좋았고요. 영화 보고 나서는 정말 감사드렸고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제 어제 사실 알려지게 됐지만 네. 평론가님 사실 근데 이게 뭐 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요. 알만한 분들은 또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었다면서요.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체가 어떤 예. 판타지를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 리얼리티의 바탕을 둔 우리 일상적 사실들의 바탕을 둔 굉장히 어떤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진짜 현실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이제 홍상수 감독의 매력인데요. 예.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볼 때 저는 사실 이 스캔들 나기 전에 영화를 보면서 예. 아, 홍 감독이 저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오. 느꼈어요. 왜냐면, 예. 근데 홍 감독의 영화 중에서 물론 이제 여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 영화를 보면은, 아, 정말 그 감독의 카메라를 통해서 예. 감독의 사랑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습니까? 영화를 좀 많이 보신 분들, 예, 예.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아, 감독이 저 배우를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금방 그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김민희 씨를 바라보는 이 카메라가 굉장히 사랑스러웠고, 예. 또 갑자기 이렇게 줌인 들어가면서 클로즈업을 만드는 예.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도 그런 장면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더구나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정재영 씨가 이른바 홍 감독의 페르소나로 등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감독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제 영화 속에서 김민희 씨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얘기 자체가 마치 홍상수 감독 자신의 얘기처럼 아. 정말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어. 너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예. 이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그 스캔들 터지기 전에도 아, 저 정말 감독이 감독과 배우의 관계를 넘어서서 네네. 한 인간으로서 또 여자로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예. 걸 느꼈는데 아. 사실 지난해 9월에 그 9월 30일 날 홍 감독이 문자를 받고 예. 집을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다고 하는 그래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연말쯤부터는 영화판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고요. 아. 특히나 이제 올 초부터는 뭐 알겠습니다. 그 가까운 분들은 다 아셨고 결정적으로는 칸느 영화제 갔을 때 네.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홍 감독이랑 않고 같이 갔죠. 예. 네. 왜냐면 이제 홍상수 감독은 칸느에 초청되지 않았어요. 예, 예. 근데 김민희 씨가 아가씨라는 영화로 이제 가니까 아 그러면 이 기회에 김민희를 주인공으로 다시 칸느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하나 찍겠다. 네네. 그래서 정재영 씨와 이자벨 유페르를 캐스팅해가지고 김민희 씨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영화를 찍어도 감독과 배우 관계인데 알겠습니다. 칸느에서는 요즘으로 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오, 그 그래요? 위자료를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 간통, 연예인 중에 간통으로 구속된 첫사례거든요. 예. 근데 그 간통도 해결이 됐는데 결국은 또 돈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돈으로요? 7년을 살고 헤어지게 되는데 최무룡 씨가 이제 김지미 씨랑 그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좀 배우에만 전념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영화 제작에 손을 댑니다. 아. 그러면서 그게 망하고 하면서 그 돈이 고스란히 예. 김지미 씨에게 돌아오는데 김지미 씨가 정말 뭐 10편 이 정도가 아니라 한 30편 막 겹치기 출연을 하면서도 오. 했는데도 다 안 감당이 안 됐다고 해요. 되는 근데 거예요? 최무룡 씨가 우리는 사랑해서 헤어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놔준다. 그러니까 음. 나의 빚으로 인해 이 여인이 너무 고통받는다. 음. 이런 또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헤어졌죠. 그렇죠.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최무룡 씨와 김지미 씨가 헤어질 때 최무룡 씨가 한 얘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까지도 이제 유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륜이 유행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김지미 씨는 나중에 뭐 나훈아 씨나 등등해서 또 뭐 여러 번 좀 재혼을 또 좀 했었죠? 네 번의 네 번의 결혼을 재혼? 네, 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한 사람과의
마침표는 다 어떤 열매는 결혼으로 맺는 분인 것 같아요. 김지미 네. 씨도 워낙에 솔직하고 호탕하고 이런 분이어서요. 네. 네, 근데 이 최무령 씨가 작고했을 때 그 현재 이제 같이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미 씨가 장례식장에서 마치 그 자리를 상주처럼 지켰다면서요. 네, 다 손님 맞이하고 근데 또 어. 그 같이 살던 부터 좋은 마음으로 네. 함께 이렇게 손님 맞이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 모습인가 보죠? 그때 그 장례식장에 네, 네, 맞습니다. 자리를 그러니까 지키던. 어떻게 예. 보면은 이제 찾아갔던 사람들도 최무룡 씨의 부인격으로 만났다기보다는 네. 같은 영화인으로서 마치 친구의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그런 걸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대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연예계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 불륜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찌됐건 뭐, 불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결국 어떤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결국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죠. 자, 첫 번째. 가수 태진아 얘기입니다. 태진아와 H건설 사장의 부인과의 관계인데 결국 태진아 씨가 뭐 간통 혐의로 평론가님 결국 구속이 되고 그때 활동을 정지하면서 태진아 씨가 미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이제 태진아 씨는 신인 가수였고요. 그렇죠. 신인 가수로서 이제 이름 좀 알리고 유명해지려고 하던 그런 하던 찰나에 상당히 나이가 많은 예. 연상의 그 기업 회장 부인하고 태진아 씨랑 26살 차이 예, 예, 났어요. 스캔들이 나가지고 이제 결국 이게 더 이상 한국 땅에 발을 못 붙이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이민을 가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뭐 또 뭐 금품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당시에 예. 이제 태진아 씨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상경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촌에 있는 이제 어떤 그 주점에서 청소도 해주고 노래도 이렇게 약간 순번 빌 때 하고 하는 어떤 신인 가수, 예. 아직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가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 건설사 사장의 부인이 지인들과 놀러 왔다가 이제 맺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전의 불륜 스캔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네. 한 번 만날 때마다 당시 돈으로 이때가 74년에 일이 있었고 구속된 건 75년 1월인데요. 네. 74년에 한 번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와. 원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뭐 큰 액수를 예. 네, 주었던 것이죠. 예, 뭐 태진아 씨, 뭐 어찌됐건 지금은 또 왕성한 또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가수죠. 태진아 씨 사건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네, 배우 황수정 씨 얘기입니다. 배우 황수정 씨가 당시에 유부남이었던 강모 씨와의 이제 관계가 좀 드러나면서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황수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이후에 좀처럼 지금 제기를 못하고 있어요. 네. 예. 일단 단순한 뭐 간통 불륜 이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는 그 필로폰 투약이라는 맞아요, 필로폰. 필로폰 투약과 이제 그 어떤 성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음. 아주 추악한 섹스 스캔들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황수정 씨의 그 예진아 씨의 단아하고 고운 이미지가 배우들은 사실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네. 그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추락했기 때문에 네. 재기하기가 훨씬 힘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수정 씨랑 당시에 그 유부남이었던 강모 씨랑 같이 이제 딸 키우는 엄마잖아요. 홍상수 아내. 딸 잘못 키워 한 가정을 이렇게 고통에 이르게 한 죄로 제게 100번, 1000번 사과하셔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김민희 어머니가 답하길 감독님도 뭔가를 깨달으면 빨리 돌아가시겠죠. 라고 이 대화를 주고받은 SNS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평론가님. 예.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논란이 커요. 네. 이런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네. 상황이 파국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고요. 사실 그 한 입을 덮고 오랫동안 같이 산 이 부부간에서 네. 헤어질 때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홍 감독은 이혼을 원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얘기하기로는 그 홍 감독의 아내는 절대 절대 이혼 이혼 못하다. 생각하지 없다. 예.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어떤 경위로 저 문자가 공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저 문자가 과연 사실 그대로인지도 저는 확실하게 등담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그 사적인 폭로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차피 이런 일이 터지면은 서로 그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전에 그 1948년에 잉그리드 버그만이 어. 이탈리아의 그 무방비 도시라는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그 휴신 로베르토 루솔리니 감독에게 반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네. 두 사람 다 유부녀 유부남이었는데 같이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이탈리아와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스캔들이 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당사자 앞에서 사랑이 가장 소중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입는 피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처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홍상수 감독권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그동안 보면 연예계에는요, 정말 잊을만 하면 뭔가 이 불륜 스캔들이 불거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저희가, 그동안 어떤 연예계에 정말 대표적인 이 불륜 스캔들이 있었는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지된 사랑, 연예계 불륜 스캔들 흥망성쇠. 첫 번째 케이스. 이 하트가 등장해 있죠. 자, 정윤이, 조규영, 이 결국 이제 결혼을 했어요, 두 분이. 그런데 홍 기자님, 이건 70년대 최고의 스타 정윤희 씨 얘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저 사건이 1984년에 벌어졌어요. 84년에. 네, 근데 예. 그때가 언제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82년에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예. 정윤 씨가 말하자면 정말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또 정윤 씨의 숙소에서 그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놀랐던 사건이었는데, 네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간통죄로 고소가 되고 그래서 구속도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제 말하자면 이 조규영 회장이 부인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네, 그런 부분이 되면서 예. 거액의 그 합의금을 줍니다. 위자료를 줍니다. 부인에게 예.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석방이 되고 소가 치아되죠. 네, 소가 치아되고, 소가 치아되고.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렀고 음. 현재까지도 또 잘 살고 있죠. 현재까지도.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조규영 회장의 중앙산업개발이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압구정동 살고 있던 현대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다. 이런 소문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네. 이 스캔들 터졌을 때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의 사진 하나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어요? 경찰서 유치상에 이제 말하자면 체포돼가지고 네. 경찰서 조서를 받는 네. 이 사진인데요. 그 조규영 회장의 손이 정윤희 씨 저 허벅지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사진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심코 이렇게 서로 평상시 하던 그런 친밀한 그런 사진인데 그 사진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증명해 보여줬거든요. 그렇군요. 다음날 아침에 그 스캔들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보다도 친근하게 허벅지에 손을 얹은 예. 그 사진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윤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계 은퇴 이후에도 이제 수많은 이제 러브콜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까지도 좀처럼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어요. 충무로에 많은 네.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그러니까요. 정윤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미인들을 영화를 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촬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배우를 찍다 보면은 참 예쁘다는 경우가 있었지만 네네. 정윤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100년에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미인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예. 우선 살결 자체가 굉장히 소위 흔히 말하는 백옥처럼 하얗고 예 정말로 실물을 보면 정말로 예쁘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들 아직까지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성형이 일반화된 시절이 아니었고 전혀 얼굴에 손을 대지 않은 자연미인, 순수미인이었는데요. 네. 더구나 이 스캔들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연속 2번 받으면서 예. 정말로 가장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인기 최정점에서 스캔들이 터졌다는 점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활동이 사그러들었죠. 알겠습니다.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희 씨의 이 스캔들 사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아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윤희 씨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사건이죠. 김영애 씨와 이종옥이라는 이 이제 스캔들도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사건인데, 김영애 씨는 당시 이제 미혼이었고요. 이 이종옥 씨라는 분은 이른바 이제 악기 같은 거를 연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종옥 씨 부인한테 이제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고 변호사님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5년 6월경입니다. 이제 75년 6월경에 김영애 씨가 아까 말한 밴드마스터 이종옥의 부인으로부터 이제 간통 간통죄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구속까지 되셨었는데 구속까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대부분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더 특이한 거는 나는 탤런트 그만두더라도 헤어질 수 없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김영애 씨가 화제가 오히려 막 됐고요. 당당한 모습을 네, 보였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보기랑 다르게 오. 굉장히
정상회담당했고 뭐 실제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충격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네. 김영옥 씨가 당시 최전성기 때입니다. 네. 정말로 인기 물론 지금도 연기 잘하시고 많은 팬들이 사랑을 하지만 김영애 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최고 탑 클래스의 여배우라고 한다면 재벌 회장이라든가 재미교포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더구나 결혼도 아니고 간통이 난 상대가 누구냐? 그냥 무명의 밴드 마스터였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저 톱 여배우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하고 더구나 그것도 유부남하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는데 뭐 사실 사랑은 위대한 거죠. 예.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홍 기자님, 이 두 사람은 네. 27년 동안 어쨌든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쵸? 1979년에 결혼해서 2000년에 이혼했으니까 2000년에 이혼을 네, 했죠. 31년, 30년 정도 살았고요. 그때 제가 원로 선배님한테 들은 걸로는 이종옥 그 단장이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이 색소폰 연주도 멋있게 불고 예. 굉장히 좀 남자로서 로맨티스트, 여자의 마음을 좀 훔치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김영애 씨 관련된 내용 저희가 또 살펴봤고요. 세 번째, 어떤 또 스캔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최무령, 김지미. 결국 이제 이 두 사람도 결혼을 했는데, 글쎄요, 뭐 평론가님 이건 뭐 정말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연예계의 스캔들 사건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혼도 그렇고 또 헤어지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최고의 스캔들이었는데요. 네. 최무령 씨가 이제 첫 부인이 그 강효실 씨죠. 그러니까 지금 최민수 씨의 그 어머니인데 그 어렸을 때 이제 김지미 씨하고 만나서 사실 영화를 찍다 보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배우들이 그 가짜로 연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정말 적어도 영화를 찍는 한은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로맨스, 뭐 멜로 영화일 경우에 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찍다 보면은 정말 찍는 도중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가 한국이나 헐리우드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배우의 숙명적인 뭐 정말 태생적인 어떤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결국 이 두 분도 이제 영화를 찍다가 그렇게 사랑에 불타올랐고 그게 영화를 끝나고 난 뒤에도 이어졌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저는 특이했던 게 홍 기자님, 그러니까 최무룡 씨와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남을 가졌던 김지미 씨가 뭔가 이제 그 위자료를 말이죠. 네. 그 최무룡 씨의 부인에게 줘야 될 위자료를 최무룡 씨가 준 게 아니라 김지미 씨가 위자료를 줬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에 뭐 최무룡 씨도 대단한 인기가 있었지만 예. 김지미 씨가 정말 그 수입이 많았고 재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1984년에 정윤희 씨가 1억, 당시로서도 이것도 큰 돈인데 이때 당시에 김지미 씨가 본인의 집까지 팔아서 현금 300만